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기념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기념관은 402번과 405번 버스 또는 01번 순환버스를 타고 남산 도서관에서 하차하신 후 5분 정도 언덕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중근 동상역 안희사 공원에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목들로 꾸며져 있어요. 기념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관입니다. 전시관은 지하 1층 제1전시관부터 시작됩니다. 지하 1층에는 참배홀과 화장실, 그리고 사물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제1전시관은 안중근 의사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가문의 독립운동에 대해 전시하고 있어요.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 시기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기까지 국난의 위기를 겪었어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의미사변과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빼앗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상태가 되었어요. 가슴과 배에 북두칠성과 같은 점 7개가 있어서 안중근의 어릴 때 이름은 안응칠이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우고 전책놀이를 즐기며 포수를 따라 사냥과 활쏘기, 말타기 등을 배워 15세 이후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안중근 의사의 가문은 하얼빈 일가로 대한민국장을 받은 안중근 의사 외에도 14명의 가족들이 건국훈장을 받았어요. 건국훈장은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신 분들께 수여하는 훈장으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과 애죽장의 5등급이 있어요. 안중근의 순국 후 일제히 안중근 가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가족들은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독립운동 활동을 벌였으며 강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수립과 민주통일운동에 기여합니다. 전시관에는 안중근 의사와 안의사 가족들의 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1층 제2전시관은 안의사의 의병활동 및 해외 독립운동 활동을 다루고 있어요. 안중근은 1894년 16살에 김아려와 결혼하였고 이남 1녀를 두었어요. 16살의 그는 아버지와 함께 동학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는데 진학 과정에서 노획한 506개의 국식이 문제가 되어 모함을 받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프랑스 신부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안중근은 천주교에 입교하고 청계동과 인근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하고 1897년 빌렘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토마스라는 영세명을 받게 됩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안중근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일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중국 상하이로 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1906년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그는 진남포로 이사하여 교육사업에 뛰어듭니다. 사제를 털어 사문학교를 설립하고 돈이학교를 인수하고 사복학교에도 관여합니다. 1907년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보탰고 안중근도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족의 장신구를 헌납하기도 합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구정왕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정미 7조약이 체결되자 안의사는 국내에서의 투쟁의 한계점을 느끼고 무장투쟁을 위해 북한도를 거쳐 연해주로 망명하여 계몽운동과 의병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8년 6월과 7월 두 번의 작전에서 안중근 의병부대는 함경북도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을 완전 소탕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부대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을 석방한 것이 의병부대의 분열을 가져왔고 석방된 포로들에 의해 의병부대의 위치가 탄로나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패퇴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이후 간신히 크라스키노로 기원하였고 1909년 2월 11명의 동지들과 동의단지회를 결성합니다. 이들은 조국 독립의 회복과 동양 평화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목표로 왼손 약지의 첫 관절을 잘라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2층 제3전시관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일거와 순국까지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요.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안중근은 10월 21일 의병동지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하얼빈에서 조도선을 영입한 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덕순과 조도선을 체가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안희사는 하얼빈에서 거사를 준비합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경 이토가 탄 열차가 플랫폼에 멈추고 마중 나온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프체프 일행이 열차 안으로 들어간 지 20여 분 후 이토와 수행원이 일본 총영사의 안내를 받으며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토가 의장대를 사열하고 인사를 받던 순간 러시아 군대 뒤에서 기회를 노리던 안희사의 권총이 이토의 가슴과 흉복부에 3발을 쏘고 혹시나 이토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행 중 일본인 3명에게 다시 3발을 쏩니다. 이들은 하얼빈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비서관 모리, 만주철도이사 다나카였어요. 전 시간에는 하얼빈 일거 당시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브라우닝 소총이 전시되어 있어요. 안희사는 저격 직후 코리아 오라를 외친 후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된 후 불법적으로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신병이 인도되었어요. 그리고 11월 3일 리순 감옥에 입감되었고 일제히 법원은 민선 변호인단을 금지하고 언론도 봉쇄한 채 재판을 진행했어요. 일본 외상 고무라 주타로는 안중근을 사형에 처할 것을 법원 당국에 명령했어요. 당시 안희사의 법정 투쟁 재현 장면을 함께 지켜볼까요? 이토는 일본에서 제1의 권력자, 한국의 통감으로 왔으나 지금 말한 두 가지 전략은 황제의 옥새도 없이 청정 대신의 생각도 갖지 않고 이토의 가난한 계략으로 처리한 것이지 결코 한국의 뜻이라는 우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난 독립을 위해서는 이토를 없애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7대조의 조약이 성립된 3년 전부터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국 독립의군의 참모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해 혈행한 것이지 일본의 자객으로서 처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피고인이 아니라 적군에게 포로가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10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4명의 피고는 관동도독부 법정에서 모두 6차례의 공판을 받았고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사형이 확정된 이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자서전 아는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을 집필합니다. 공소권을 포기하면 동양평화론을 집필할 시간을 주겠다던 히라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의 유고로 남게 되지요.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일 리순의 하늘은 추적추적 봄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친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보내준 흰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간수 치바도시치에게 한 편의 글을 써주었어요. 3월 10일 조국에서 온 빌렘 신부로부터 고해상서와 종교인으로서의 의식을 마치고 형 집행 하루 전인 3월 25일 마지막으로 두 동생을 면회합니다. 그는 어머니, 처, 빌렘 신부 등에게 보내는 6통의 유서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구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러나 안희사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안희사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어 구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1910년 2월과 3월에 리순 감옥에서 쓴 안중근의 유목은 200여 점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 중 62점이 안중근의 유목으로 밝혀졌고 30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안중근의 유목에는 왼손 약지 손가락에 절단된 안중근의 손토장이 찍혀 있답니다. 체험실에서는 방명록 남기기, 유목 찍어보기,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 쓰기 등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관한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 31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독립 영웅 안중근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